자, 아주 중요한 개념 했습니다.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얘가 변하든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면 뭐예요? 수요 변화.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 변하죠. 자, 이게요, 우리 시험에, 예를 들어 56페이지 보십시오. 56페이지를 보시면, 자, 예제가 있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변화 요인과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옳게 묶인 것은 했죠. 자, 그런데 수요량의 변화 요인은 오직 몇 개예요? 오직 한 개죠. 수요량의 변화 요인은 오직 한 개. 그러면은 그 지금 밑줄을 그어서 왼쪽은 수요의 변화 요인이고 오른쪽은 수요량의 변화 요인으로 되어 있는데 뭐를 먼저 보는 게 순서예요? 수요량의 변화 요인을 보는 게 먼저죠. 맞잖아요. 지금 아파트에 대한 수요 변화 요인과 수요량 변화잖아요. 그러면은 오직 하나, 무엇만? 아파트 가격입니다. 다른 가격이 아니에요. 빌라 가격 다른 가격이 아니고 오직 아파트 가격만 수요량 변화 요인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밑에 아파트 가격이 몇 군데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럼 답은 그거라는 얘기죠. 다른 거 볼 필요도 없는 거죠. 이게 우리 수준에 딱 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 수준의 문제 이래요. 지난 10월달 이번 28회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은 공급 변화 요인과 공급량 변화 요인 요렇게 나왔어요. 이게 그 글자만 바꿔서 수요 자리에 공급으로 바꿔서 그럼 아파트에 대한 공급 변화와 공급량 변화 요인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서도 뭐만 찾으면 돼요? 공급량 변화 요인 밑에 아파트 가격만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도 그거 딱 하나만 있었어요. 이거 왼쪽은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오른쪽만 보고 그냥 맞추는, 그게 딱 우리 수준에 맞는 문제라고요. 됐나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만 물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지 않고 지문으로도 물었어요. 지문으로. 소득이 변하여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수요가 증가하였다면 이를 수요량의 증가라 한다. 이러면 틀렸다 이 말이죠. 수요곡선이 이동했잖아요. 소득이 변해서. 수요곡선이 이동했으면 그건 뭐라고 해야 돼요? 수요 변화라고 해야 되는데 수요량 변화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으로 만들어서 그게 정답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 번 물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 번.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인데, 자, 수요 다음에 공급. 이거는 이제 대칭적이기 때문에 이미 다 한 거나 다름없어요. 조금만 더 추가하면 돼요. 여기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자, 요 자리 이제 공급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수요 자리에다가.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하면 되겠죠. 자, 여기도 유량, 재량 똑같이 아까 공급까지 다 이미 말씀드린 거예요. 기존 주택 재고량이 이게 중고주택 공급량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기존 주택이 중고주택이죠. 이건 새로 지어놓은 거고요. 다음에 여기 유효 수요, 잠재 수요 자리에 유효 공급 생각하면 되겠죠. 공급자들도 시장에 들어올 때 뭘 들고 와야 돼요? 물건을 들고 와요. 물건을. 수요자는 돈 들고 와야 되지만 공급자는 물건 갖고 와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유효 공급 이렇게 돼요. 유효 공급. 다 대칭적이에요. 이게 사전적 개념은 지웠잖아요. 사전적 개념, 사후적 개념도 마찬가지 사전적 개념이에요. 됐죠? 다음에 수요량 자리에 뭘 넣으면 돼요? 공급량 넣으면 돼요. 공급량. 그럼 여기는 수요 자리에 공급 넣으면 공급의 크기를 수량으로 나타낸 거고요. 다음에 이거는 수요 결정 요인이 아니고 공급 결정 요인 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요거를 지워요. 제가 지운다고요. 자, 이걸 지우는 이유는 이제 상황이 요게 이제 다른 거예요. 가격은
공급량 결정 요인이 맞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양쪽 다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자, 이제 공급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공급자가 돼 본 적이 별로 없어서,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어려워요. 공급자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죠? 공급자는 이윤 극대화가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근데 그 이윤이라는 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 하면, 내가 상품을 생산할 때 들어간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가와 판매가 차이, 이게 바로 뭐예요? 이윤이죠. 아닌가요? 그 판매가와 원가의 차이가 이윤인데, 그 이윤이 커지면 더 많이 공급할 것이고요. 돈 더 많이 벌라고 공급하는 것은 더 늘어날 거예요. 근데 이윤이 작아지면 돈이 안 되니까 공급을 줄이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이윤이라는 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가격이 올라가서 이윤이 커질 수 있지만, 원가가 내려가서 이윤이 커질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 행동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가격이 올라가면 이윤이 커지니까 공급량을 늘릴 거 아닙니까? 다음에 원가가 내려간다는 것은 생산 기술 수준이 향상이 돼요. 생산 기술 수준이 향상이 되면은 똑같은 자재를 이용하더라도 더 많은 양을 생산하거나, 그죠? 사람을 덜 쓰고도 똑같이 생산하거나 기술이 발전하면, 또는 기술은 발전하지 않아도 인건비가 내려가거나, 이런 거를 생산 요소 가격이라 그래요.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거나, 이것도 뭐예요? 생산 요소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윤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윤이 커지는 그 두 가지 경로를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가격이 올라가거나 원가가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생산 기술 수준이 향상이 되거나 생산 요소 가격이 내려가거나 이러면 이윤이 커질 거 아니에요. 등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이제 소득이 안 들어간다고, 소득이. 자, 그 사람의 소득이 이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상품의 판매 가격하고?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판매가가 늘어나요? 올라가요? 아니잖아요. 관계없잖아요, 소득은.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게 인건비가 내려가나요? 자신의 소득 늘어난다고 해서? 관계없죠? 그 사람의 소득은, 공급자의 소득은 이 자신의 이 이윤의 크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이제. 그죠? 그 사람의 소득은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죠. 이 사업을 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지, 그 소득이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 결정 요인에서는 가격 말고 뭐뭐를 더 위주로 기억하시고요. 소득과 관련제 가격이 있었죠. 그리고 그 외에 인구나 기호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이 수요가 더 다양하고 더 많아요. 공급은 좀 한정돼 있어요. 공급 결정 요인은 한정돼 있어요. 그 한정돼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두 가지예요. 됐습니까? 생산 기술 수준, 생산 요소 가격. 자, 생산 요소 가격 하면 뭐예요? 생산 요소 지난주에도 했었잖아요. 생산 요소의 대표적인 게 이제 노동, 자본, 토지 이건데요.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 토지라는 생산 요소, 그런 것들의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의 가격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임금이라 그랬죠.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의 가격은 이자율이에요. 그다음에 토지 하면은 지대, 토지 사용 대가 지대예요. 그런 것들이 생산 요소 가격이에요. 그런 것들이 공급 결정 요인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도 뭐를 그릴 수가 있어요? 선을 그릴 수 있어요. 그래프를. 자, 여기서도 이제 이쪽은 수량이고요. 여기는 가격이에요. 이쪽에서는 이 수량은 수요량으로 읽으면 되지만 이쪽에서는 공급량으로 읽으면 되죠. 그러니까 함께 나타낼 때는 수요 곡선에서 읽을 때는 수요량으로 읽으면 되고요. 공급 곡선에서 읽을 때는 공급량으로 읽으면 돼요. 자, 공급자가 어떤 가격에서 이만큼 생산하려고 했었어요. 자,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할까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윤이 커질 거 아니에요. 커지면은 공급량을 더 늘리겠죠. 이 수량을 늘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에서 가격이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가격이 내려가면은 이윤의 크기가 작아지니까 공급량을 줄이겠죠. 이렇게. 그 길이가 짧아진다고요.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연결된 것, 요것을 공급 곡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요거하고는 상반되게 나타나죠. 수요자들은 가격이 내려갈수록 수요량을 증가시키지만 공급자들은 가격이 내려갈수록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죠? 가격이 내려서 이건 반대로 줄이는 거죠. 맞나요? 자,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변하는 거는 가격이 변하는 거거든요. 가격이 변해서 요 끝점에서 요 끝점으로 가거나 요 끝점에서 이렇게 가는 거. 이거를 뭐라고 부르고요. 공급량 변화라고 부르고요. 자, 이 가격 외에 나머지가 이제 변한다면 이 말이에요. 생산 기술 수준이 향상이 돼요. 내가 원래 이만큼 생산하던 사람이에요. 이만큼 생산하던 사람인데 생산 기술 수준이 향상이 돼서 원가를 낮췄어요. 원가를 낮추면은 같은 가격이라도 이윤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똑같은 가격이래. 가격 안 변해도 나의 이윤은 더 커집니다. 원가가 낮아지니까. 그럼 어떻게 더 많이 생산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만큼의 가격일 때는 이윤이 더 커져서 공급량을 이렇게 생산했다가 요거는 기술이 향상되기 전이잖아요. 기술이 향상되면 원가가 더 낮아지면은 더 늘려서 생산할 거다 이 말이죠. 이렇게 같은 가격이라도. 맞나요? 그러면은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기술이 향상되기 전보다 기술이 향상된 후에는 생산량이 늘어날 거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니까 새로이 뭐를 그려야 돼요? 선을 그려야 되죠. 그게 조금 전에 수요 변화와 똑같이 대칭적으로 나오는 거죠. 맞나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제 정리하면 되죠.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것은 뭐라고 하고요? 공급량 변화라고 하고요. 공급량 변화.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면 공급 변화라고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선의 변화, 선의 이동, 점의 변화, 점의 이동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근데 길이가 길어지면 뭐고요? 길이가 길어지면 증가고요. 길이가 짧아지면 감소예요. 길이가 여기서 이렇게 늘어나면 뭐고요? 증가. 길이가 짧아지면 감소. 길이가 길어지는 것은 오른쪽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건 오른쪽입니다. 위이기도 하지만 오른쪽이기도 하잖아요. 좌우로 본다면은 오른쪽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증가는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 감소는 왼쪽. 여기도 그러면은 공급량 증가와 공급량 감소가 있을 수 있고 이쪽에도 공급 증가와 공급 감소가 있을 수 있죠. 맞나요? 자,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오른쪽에 그리면은 뭐고요? 증가, 수요 증가이거나 공급 증가이고 가격 외의 요인이고 맞나요? 왼쪽에 그리면 왼쪽에 선을 그리면 공급 감소든 수요 감소든 선을 왼쪽으로 그리는 것은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점의 변화는 같은 선에서, 자, 여러분이 보셨을 때는 이게 공급 곡선이죠. 같은 선에서 이렇게 변하는 거는 공급량 변화인데 이렇게 길이가 늘어나는 건 뭐고요? 공급량 증가 이렇게 되는 공급량 감소 이렇게 되죠.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수요 곡선이죠. 자,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거죠. 그러면 수요량 감소 이렇게 가는 거는 수요량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이게 이제 여기서죠. 여기서 수요량 감소, 수요량 증가. 이것도 수요량 감소입니다. 같은 선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수요량 증가가 되는 거죠. 됐죠? 자, 다 됐어요. 개념은 다 됐어요. 일단 개념 구별은 다 됐는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거를 오른쪽에 그려야 될까요? 왼쪽에 그려야 될까요? 요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 앞 단계가 뭔가 하면은 수요와 관련되는 거냐 공급과 관련되는 거냐 요걸 구별해야 돼요.
일단 가격은 양쪽 다 들어가죠. 가격은 양쪽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가격이 변한다 그러면은 수요량 변화 요인이기도 하면서 공급량 변화 요인이기도 해요. 그거는 절대 선을 이동시키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죠? 선을 이동시키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다음 중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은 이렇게 물어요.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은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일단 가격이 나오면 안 되죠. 이동시키는 거예요. 선의 이동이니까 가격이 나오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일단 그 가격이 나온 거는 삭제. 그 다음에 생산 기술 수준, 생산 요소 가격 이런 말이 나오면 또 안 돼. 얘는 뭐를 이동시키는 거니까? 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니까 지금 수요 곡선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선이자 선. 선이니까 일단 가격 나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수요 곡선으로 와야 되니까 공급에 해당하는 건 제외해야 되고 맞잖아요. 그 다음에 우측으로 했잖아. 우측으로. 우측이면 이게 증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를 써놨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써놨으면 그게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가는 건지 좌측으로 가는 건지 그걸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단계예요. 그거 알면은 이제 시험 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그게 어렵다고요. 그게 마지막 단계예요. 지금 단계에서 다 못해요. 지금 단계에서는 아주 쉬운 것만 할 수 있어요. 어떤 거 쉬운 거?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그렇게. 그거는 맞아요.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거 맞아요. 소득이 증가하면 그거는 함정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자, 그거 이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제가. 소득이 증가하면 항상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소득이 증가할 때 어떤 재화의 경우에는 수요가 오히려 감소합니다. 그런 재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 함정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소득이란 단어가 나오면 괄호 속에 이 재화는 열등제임 이런 표현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반드시. 자, 지금 제가 열등제란 말 썼죠. 자, 이 재화에는 정상제 열등제, 정상제를 다른 말로 우등제라고도 해요. 자, 그것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런 재화를 구분을 하는데 정상제, 보통의 재화는 대부분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하는데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도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연탄 말씀드렸는데 연탄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런 재화도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많아요. 저는 어릴 때 예전에 내복도 나이롱 내복을 입은 적이 있는데요. 세타 같은 거 이런 것도 나이롱 세타 입어보신 적 있나요? 밤에 불 끄고 옷을 벗을 때 불이 번쩍번쩍하죠. 정전기. 그리고 따갑죠. 막 이렇게 정전기가 이니까 따갑잖아요. 우리 정전기 일었을 때 이렇게 물질을 만지면 이렇게 스파크 일잖아요. 여러분들 사람들끼리도 스파크 일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정전기가 엄청 나거든요. 근데 요즘 그건 안 입잖아요. 나이롱은 안 입잖아요. 그런 것들은 소득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수요가 감소해요. 자, 그럼 우리 부동산 쪽으로 와볼까요? 부동산 쪽에. 잘 못 살 때는 달동네 살다가 좀 벌면은 이제 달동네를 벗어나겠죠. 그럼 뭔 소리예요? 달동네에 있는 주택들은 열등제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소득이 증가하면 거기에 대한 수요를 줄이니까. 맞나요? 자, 그러면은 소득이라는 말이 나올 때 늘 조심해야 돼요. 소득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함정이 없나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봐야 돼요. 항상 증가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인구 증가는 맞아요. 인구 증가는 수요 증가 맞습니다. 항상. 그 다음에 좋아하는 정도가 늘어나면 그것도 증가 맞죠. 근데 소득이 증가할 때는 함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그런 게 없으면 수요 증가 맞아요. 그런 게 없으면 수요 증가.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수요 증가 맞아요. 근데 그런 함정이 있으면 조심해야 돼. 자, 그런 것 때문에 소득은 조금 신경 써야 돼요. 소득은. 자, 여기 소득. 여기 관련제 가격 했죠. 자, 요게 제일 어려워요. 요거는 살짝만 발만 담갔다 뺄 거예요. 지금 몰라도 되니까 미리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금 아파트 수요량을 보고 있다고 쳐보세요. 아파트 수요량.
아파트 수요량에 아파트 가격이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죠?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면은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됐나요? 더 싸게 되면은 말이야. 아파트 가격이 더 싸게 되면은 수요량이 늘어나요. 근데 빌라를 살까 아파트를 살까 이렇게 저울질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 상황에서 빌라 가격이 올라가요. 빌라 가격이 대체재라 그래요. 예, 관련재 중에서 대체재라 그래요. 빌라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빌라를 안 사고 아파트 수요를 증가시키죠. 제 팔의 방향을 잘 봐야 돼요. 빌라 가격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요 방향을 잘 봐야 된다고요. 빌라 가격이 내려가면 저울질 하다가 빌라를 살 거 아니에요. 빌라 사면서 아파트 수요는 줄겠죠. 방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같은 방향, 비례로 나타나고 있죠. 예? 자, 그래서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이렇게 나와요. 빌라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안 나오고요.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이렇게 나와요. 물론 빌라 가격이 상승하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파트 수요에 나올 수 있는데 이런 형태로 나오든 저런 형태로 나오든 답을 맞춰야 되니까 빌라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지금 가격 외의 요인을 하고 있어요. 아파트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얘 얘기하고 있다고요. 가격 외의 요인이기 때문에 수요 곡선의 이동이에요. 선의 이동. 근데 선을 오른쪽에 이동시켜야 되느냐 왼쪽으로 이동시켜야 이걸 지금 따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빌라 가격이 올라가니까 아파트 수요가 증가했죠. 그럼 어느 쪽에 그래야 돼요? 증가니까 오른쪽에 그래야 돼요. 이게 우측 이동이란 말이에요. 됐나요? 근데 그걸 시험에서는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그거 보고 이게 위잖아, 위. 그럼 내가 그려야 되는 재화 수요 곡선도 위로 이렇게 증가, 같은 방향으로 그려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지금 머리 아프죠, 지금? 생각을 건너가야 되니까. 왜? 빌라 가격이 올라가면 빌라를 안 사면서 우리는 아파트를 봐야 되거든. 그래야 되는 건 아파트를 그려야 돼요. 아파트 수요가 증가해요. 한 단계 건너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 생각하는 과정 때문에 어려워요. 헷갈린다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는 시험 다 못 봐요. 40문제 다 못 풀어요. 그러니까 그 출발과 결론을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체재 가격 방향과 내가 그려야 되는 재화 수요 방향이 비례, 같은 방향이다. 이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체재 가격 올라간다 그러면 그 옆에다가 화살표를 그리는 거죠. 대체재 가격 상승하면은 내가 그려야 되는 재화 수요 증가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면은 그거는 대체재.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오른쪽에 그리냐 왼쪽에 그리냐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제일 어려운데, 자, 지금 소득의 경우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게 보통이죠. 이게 제가 화살표로 이렇게 나타내요. 이게 빠르기 때문에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를 판단하는 게 빠르기 때문에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게 보통이죠. 이건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위로든 아래로든. 이게 우리가 보는 보통의 재와 정상재예요. 정상재. 이게 우등재라고도 하고 상급재라고도 해요. 근데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재화는 소득이 감소할 때는 수요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만 묻는 거 아니잖아요.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도 묻고, 이거를 경우를 다 따져버리면 네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재화가 열등재거든요. 이런 걸 다 따지면 네 가지나 나오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로 줄여서 기억하는 방법이 바로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느냐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느냐 이렇게 기억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두 가지로 줄이니까.
같은 방향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 이것도 같은 방향이지만 이렇게도 같은 방향이죠. 맞나요? 이렇게도 같은 방향. 같은 방향이면 무슨 재화? 정상재. 같은 방향 정상. 보통은 다 이렇단 말이에요. 보통은. 근데 열등제는 무슨 방향? 반대 방향.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돈 좀 벌어서 달동네 벗어났다가 쫄딱 망하면 다시 달동네로 들어가야 되죠. 소득이 감소하면 또 달동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수요 증가. 맞나요? 자, 요렇게. 자, 근데 요거는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요? 관련제 가격 할 때 이 관련제. 이 관련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는 대체제가 있고 하나는 보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제 가격, 보완제 가격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것을 공부를 할 때는 하나만 하는 게 요령이에요. 이거 둘 다 하면은 안 그래도 머리 아픈데 골치 아프죠. 그래서 대체제 가격이 올라가면 이 말이에요. 대체제 가격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빌라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는 뭔 수요를 살펴보고 있어요? 아파트 수요를 살펴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대체제가 뭐라고요? 빌라. 우리는 뭘 보고 있고? 아파트. 자, 그 대상재화 수요예요. 대상재화 수요가 아파트예요.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간다고요.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대가비 할 거예요. 대가비. 대체제 가격이란 말이 나오면 비례다 이렇게. 대체제 가격 그렇게 외워야 빠르다고요. 자,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하자면 어떻게 된다고요? 빌라 가격이 올라가면 빌라를 사지 않고 아파트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를 그려야 돼요? 요거의 수요 곡선을 그려야 되거든요. 요거의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그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 했을 때 빌라 가격 상승이 들어가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아까 다음 중 아파트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은 할 때 인구 증가, 그죠? 특별한 언급 없이 소득 증가, 대체제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다 수요 증가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개를 섞어 놓고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골라. 근데 거기에다 뭐도 집어넣는다고요? 원자재 가격 하락도 집어넣고 아파트 가격 하락도 집어넣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 개를 집어넣으면 아파트 가격은 예선 탈락이에요. 그 재화의 가격은 선을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근데 안 쉬워요. 나중 되면은 또 까먹어요. 아파트 가격 하락하네. 그럼 증가하네. 증가니까 오른쪽이네. 이런 식으로 가버려 그냥. 아파트 가격인데, 아파트 수요에서 아파트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증가네 하고 그냥 오른쪽이네 이렇게 가버린다고요. 예선 이렇게 이 매뉴얼이 딱 돼 있어야 돼요. 순서가 딱 돼 있어서 점의 이동이냐 선의 이동이냐 먼저 걸러야 돼. 이거를 먼저 걸러내고 그 다음에 수요 쪽이냐 공급 쪽이냐 이 매뉴얼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풀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매뉴얼을 기억하고 계시라고요. 제일 먼저 뭐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재화의 가격이냐 가격 외의 요인 변화냐, 이걸 먼저 딱 갈라서 이렇게 예선 탈락 시켜놓고 그 다음에는 수요 곡선이냐 공급 곡선이냐 이렇게, 그 다음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 다음 마지막 단계. 그게 이제 가장 어렵다고요. 그래서 소득까지는 그래도 덜 어렵죠. 소득까지는. 소득이 증가하면 대체로는 수요가 증가하니까 오른쪽으로 그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란 말이에요. 근데 꼭 조심해야 되는 게 열등제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자, 이제 요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 단계에 너무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이 안 좋아요. 제가 이번 주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제가 너무 욕심을 낸 것 같아요. 다른 데서.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살짝만, 여기까지만. 다음에 요거 하고요. 요거까지만 알면은요, 사실은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왜냐하면 대체제는 서로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이고요. 보완제는 서로 함께 사용이 되어야 효용이 더 높아요. 이거는
귤과 사과 이런 것들, 커피와 녹차 이런 것들, 이게 대체관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커피와 설탕 또는 프린터기와 잉크 이런 것들 함께 있어야 더 좋은 거예요. 함께 있어야. 그러니까 효과가 상반될 거라는 예상은 할 수 있죠. 이 대체제 가격 변화의 효과와 보완제 가격 변화의 효과는 서로 상반되게 나타날 것이다. 이거와 유사한 것처럼 정상제와 열등제 서로 상반되게 나타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확실하게 알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해결이 되니까 나중에 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도. 됐죠? 자, 그럼 이제 저기까지 다 끝났어요.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까지 모두 끝났고, 수요 변화를 더 자세히 말씀드렸죠. 수요 변화를 더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이게 그만큼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제 교재에서 좀 체크를 해드리고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교재에서 보실 때는 아까 앞에서 그 개념은 이제 했고요. 그 50쪽에 수요량과 수요 곡선 있죠. 자, 거기서 수요량, 아까 수익 그 수량으로 표시한 것 뭐 됐고요. 뒤에 문제 이제 일단 여러분이 보시고, 그 다음에 수요 결정 요인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기억이 제일 중요하죠. 당해 재화의 가격, 이게 뭐고요? 수요량 변화 요인이고,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전부 다 나머지는 수요 변화 요인인데, 니은의 소득의 경우에는 그 옆에다가 써놓으면은 더 빠를 수 있죠. 정상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등제도 있다. 그러니까 소득 옆에다가 정상제, 열등제 이렇게 써놓으세요. 예, 정상제, 열등제를 써놓으면 늘 소득이란 단어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정상제, 열등제를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건 이제 그렇게만 하고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관련제 가격이 있죠. 관련제 가격 옆에다가는 뭘 써놓으면 돼요? 대체제 가격, 보완제 가격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대체제 가격, 보완제 가격. 관련제 나오면은,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할 거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은 그 자세히 읽어 보시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리을 쉽고요. 비읍의 기호 등. 자, 이거 여러분이 살펴보시는데 나중에 미음은 따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디귿과 미음은 난이도가 높아요. 디귿과 미음은 일단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고요. 자, 넘어가셔서 수요 곡선 해서 나오죠. 자, 수요 곡선에서 그 위에 문단은 여러분이 보시고, 수요 곡선의 개념해서 뭐라고 돼 있죠? 수요 곡선이란 다른 수요 결정 요인은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다른 수요 결정 요인은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뭐하고 뭐 관계? 당해재화의 가격과 수요량 사이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게 밑에 나와 있죠, 그래프가. 그래서 니은의 형태 및 특징을 보세요. 니은의 형태 및 특징. 그게 수요 곡선 일반적으로 우하향하는 형태를 갖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수평선 또는 수직선으로 나타나거나 우상향의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그건 예외적인 것 뿐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우하향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수요량이 증가하므로, 화살표가 서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화살표가 서로 반대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감소함수라 그래요. 수학적으로.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가 하면은 반비례 할 수도 있어요. 반비례. 감소함수를 이제 반비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음에 밑에 디귿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일단 패스하시고요. 오른쪽에 수요 법칙. 수요 법칙은 의만 보세요. 의만. 수요 법칙이란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 수요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한다는 것으로서 가격과 수요량의 반비례 관계를 말한다. 방금 반비례가 무슨 함수? 감소함수라고 그랬죠. 자, 그럼 그 수요 법칙이라는 단어와 가격과 수요량은 서로 감소함수 관계에 있다라는 거와 그래프가 우하향한다는 그 형태와 전부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프가 우하향한다 이 뜻이나 수요 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뜻이나 반비례 또는 감소함수 이 뜻이 전부 다 같은 뜻이라고요. 그죠? 네, 표현만 다를 뿐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의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 있죠. 요거 난이도 높습니다. 일단은 패스해요. 그 다음에 밑에 괄호 3번으로 내려가고요.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방금
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시면 돼요. 넘어가시면은 그 그래프로 그려져 있죠.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를 그래프로 그려놨습니다. 그래프 왼쪽이 수요량 변화, 오른쪽이 수요 변화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왼쪽 수요량 증가고 오른쪽 수요 증가죠. 자, 그 중에서 소득 변화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다 말씀드렸죠. 소득 변화에서 우등제, 열등제 있죠. A, B 나눠져 있죠. 우등제의 경우에는 소득 변화 방향과 수요 변화 방향이 같은 방향이죠. 근데 열등제는 어때요? 소득 변화 방향과 수요 변화 방향이 반대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관련제 가격 변화 있죠. 대체제 가격 변화, 보완제 가격 변화 있죠. 자, 이거는 난이도가 어떻다고요? 높다고요. 근데 이거 기억하시면은 뭐 그렇다고 해서 기억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아니 기억나는데 굳이 그걸 기억 안 할 필요는 없잖아요. 대체제 가격 변화와 내가 그려야 되는 제와 수요 변화 방향은 같은 방향이다. 이거 기억하고 있으면 아주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보완제는 반대로 나타나고요. 일단 그렇게 하고만 하고 지나가 있습니다. 56조에 가시면 수요자의 예상 이자율 변화, 자 이런 것들 모두 다 난이도 좀 높다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난이도 높은 거니까 일단은 패스. 다음에 57쪽에 부동산 수익 특징 해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십시오. 읽어봐 주시고 괄호 5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패스하고 지나가시고요. 넘어가시면은 본원 수요, 파생 수요라는 단어 있어요. 그것만 일단 체크해 놓으세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7번도 체크해 놓으시고요. 6번, 7번만 알고 계시면 돼요. 다른 거는 앞에서 다 설명이 됐으니까. 다음에 이제 공급. 자, 요거는 다 대칭적으로 했죠. 그래서 공급의 개념, 공급량과 공급 곡선. 자, 이거 다 대칭적으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시면 돼요. 쭉 넘어가셔도 돼요. 넘어가셔도 되고요. 61쪽에 개별 공급 곡선과 시장 공급 곡선 디귿 있죠. 디귿 요것도 나중에 그 개별 수요 곡선, 개별 공급 곡선 설명, 시장 공급 곡, 개별 수요 곡선, 시장 수요 곡선 말씀드릴 때 함께 말씀을 드릴 거니까 요거 일단 보류. 그다음에 4번 공급 법칙이 나오죠. 그 밑에 동그라미 4번에 그 바로 밑에 그 61쪽의 중간에 있죠. 61쪽 중간 공급 법칙. 요거는 뭐와 대칭적으로 수요 법칙과 대칭적으로 보시면 되죠. 다 된 거예요. 다음에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이것도 다 했잖아 지금. 설명 다 됐어요. 공급량 변화는 뭐가 변하는 거고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거고 넘어가시면 공급 변화 있죠. 공급 변화는 뭐가 변하는 거고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죠. 됐나요? 자, 이거 뭐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 이거 공급은 별로 어렵지 않죠. 공급은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은 어느 쪽으로 이동? 오른쪽으로 이동이 증가니까.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그럼 왼쪽으로 이동. 이건 뭐 예외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또 생산 기술 수준이 향상되면 오른쪽으로 증가니까. 생산 기술 수준이 하락하면은 왼쪽으로. 그건 뭐 예외가 없으니까 너무 쉬워요. 다만 디귿은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62쪽에 디귿 있죠. 62쪽에 디귿은 아까 수요자의 경우에도 상승 예상, 하락 예상. 예상은 좀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자, 다음에 이제 밑에 괄호 4번에 부동산 공급 곡선 있죠. 자, 이 부동산 공급 곡선은 좀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쉬겠습니다. 쉬고 하겠습니다.